네, 첫째는 독서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건강한 뇌를 위해서 정신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정신 운동의 바로 대표주자가 바로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독서를 하면요,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책은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문자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읽게 되면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고인물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요, 썩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치매도 예방하고요, 우리의 뇌, 정신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다름 아니라 뭐 별것 아니고요, 새로운 것입니다. 네, 변화가 없는 꼰대 같은 그런 삶을 싫어하고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생각, 다양한 시각들을 갖다 우리 뇌에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방법 중에 가장 쉽고 재밌는 게 바로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바로 우리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풍요로우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독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독서는 좀 알겠는데 독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것이다. 엥? 예, 책을 읽으라고요? 네. 독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데 책을 읽으라고요? 뭘 배워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책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노후에 재미있는 독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책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작가가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가가 대답합니다. 네, 글은 엉덩이로 씁니다. 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과 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독서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독서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다른 애들과 달리 인생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다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고요, 니치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책을 할지요, 아니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뭐 이런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소설과 시를 좀 많이 봤죠. 그러다가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철학의 세계였죠.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주로 실존주의 계열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샤르트르, 까메, 뭐 이런 책들이죠. 그리고 이 시절에 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 인생에 큰 어떤 지침이 되신 분이 있죠. 네, 함스컨 선생님의 책을 이 시절에 만나게 됩니다. 보통 책 읽는 사람들은 전집을 잘 사지 않죠. 왠지 뭐 장식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지는 않는데,
전집을 한꺼번에 사지는 않았지만 이 함석헌 선생님 책은 따로따로 책을 갖다가 사서 읽다 보니까 제가 전집을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권 정도로 20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와 동양 사상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이라 그럴까요? 그런 맛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대략 제가 한 100여 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주로 명상 계열 서적을 제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저는 제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참 우습네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네. 군대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 명상 서적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자위를 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자위죠. 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즈니시라든지 뭐 크리슈나무리티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요. 가물가물하네요. 뭐 그런 명상 계열책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제가 소설책과 명상책을 끊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소설책이나 명상책은 유식과 같은 그런 책이고요. 이제는 철학이라는 본업에 좀 들어가서 그 철학책을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 특히 해결 철학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서양책 위주로 한 몇 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소설책 읽듯이 철학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죠. 그래서 망했죠. 철학책은 소설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닌데요. 네, 어떤 기회에 어떤 후배의 부탁을 받고 공자의 인간관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뭐라 그럴까요? 서양 철학은 뭔가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뭐 형이사학적 뭐 이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동양 철학은 뭐 생활 철학, 도덕 철학, 사회, 정치 그런 철학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실천적이고요, 좀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제 속에 어느 정도 그런 동양 철학적인 가치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진부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동양 철학에 이제 매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무렵 도울 선생님의 책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란 무엇인가부터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 몇 건 되나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되어서 석사 과정에서는 중국 철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중국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중국 철학 전공 서적을 많이 읽었죠. 네, 제 전공은 신유학이었습니다. 니오 컨퓨셔니즘이 있고 논문은 주의에 대해서거든요. 예, 그런 거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박사 진학을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 철학 위주의 책을 읽었죠. 뭐 중국 철학 서적을 줄 읽었죠. 네. 그래서 중국 유학을 이제 포기하고 와서 몇 년간 방학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신학책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몇 년간 또 신학책을 또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 나로서는요, 그 신학의 도구말 이야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죠. 여하튼 그래서 신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 박사를 위해서 미국에 이제 왔잖아요. 와서 공부하다가 또 뭐 재미도 없고 해서 또 때려치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추억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딱딱한 철학, 신학, 종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